2022년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761건, 시장 멈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1월 서울 거래량 4,998건. 여기서 중요한 것, 1월도 아직 신고가가 다 안 들어왔습니다. 30일 신고제입니다. 숫자만 보면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다시 2022년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감정 말고 2022년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순서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거래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 금매가 한 건 찍혔습니다. 세 번째, 그 가격이 기준이 됐습니다. 네 번째, 그 기준이 다른 단지로 번졌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거의 동시에 전 지역에서 거래가 말라붙었습니다. 오늘은 서울 상급지, 경기도 상급지, 경기도 중저가 단지 사례를 통해 이 둔화가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2022년처럼 확산될지 그 갈림길을 보겠습니다. 먼저 9,510세대 대단지 헬리오시티를 보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32평형 거래가 월 1건에서 3건, 거의 멈춘 상태였습니다. 거래가 줄면서 22억에서 21억, 20억으로 가격이 한 단계씩 내려갑니다. 낮은 가격으로 한 건 체결, 또 줄고 또 한 단계 하락 체결. 그러다 11월, 거래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왜 늘었을까요? 수요가 살아나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월, 15억 9천, 최저가 체결. 이 가격이 시장에 찍히는 순간 기준이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합니다. 하락은 천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깨지는 순간 빨라집니다. 경기도 상급지는 어땠을까요? 신축급 과천 위버필드 보겠습니다. 5월 이후 월 1, 2건 거래되었죠. 거래가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리고 12월 34평형이 4월 대비 5억 이상 낮은 가격에 체결됩니다. 경기도 중저가 단지는요. 영통 삼성 태영 아파트 볼게요. 22년 여기도 월 1건에서 2건, 그리고 11월 최저가 체결이 됩니다.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가, 중저가 구분 없이 동시에 거래 급감,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기준 가격이 재설정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순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현재 상황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헬리오시티 최근 84제곱미터 흐름을 보면 거래는 줄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10월 이후 가격이 점점 높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29억, 30억에 이어 31억 거래까지 나왔습니다. 2월에 23억 거래는 있었지만 그 가격이 연속 체결되며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 상급지는 어떨까요? 과천 위버필드 10월에는 24에서 26.5억으로 체결, 12월에는 26.8억 체결, 2월 25.8억으로 체결됩니다. 거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2022처럼 5억 급락 체결이 기준이 되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10월보다 상단 체결이 더 강합니다. 경기도 중저가 단지 상황은 어떨까요? 6억 초중반 박스권 1, 2월 체결 거래 건수 많습니다. 저가가 찍히면 다시 6억대 체결, 연쇄 하락이 아닙니다. 중저가 단지까지 동시 위축이 아니라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 하락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급지 거래 둔화 및 가격 방어, 중저가 거래 활발, 가격 하락 없음으로 2022년과 차이점이 많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거래가 줄고 있죠. 이 거래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상급지에서 저가가 기준이 되고 그게 중저가까지 확산되는지 이 부분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차이. 2022년은 매매 하락과 함께 전세가도 무너졌습니다.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면 매매는 더 쉽게 흔들립니다. 지금은 서울 일부 지역, 오히려 전세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헬리오 34평 전월세 거래를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가가 낮아지고 월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전세가가 오르고 있고 서울 전세 매물조차 귀합니다. 또 2022년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연속 인상, 속도전 긴축, 대출이자 급등. 지금은 그 국면이 아닙니다. 물론 금리는 변수입니다. 만약 다시 빠르게 인상 국면으로 전환된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현재는 급격한 긴축 진행 중이 아니라 방향을 탐색하는 구간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겠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최근 정책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 강화 가능성, 고가 1주택자 세제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전략은 똘똘한 한 채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대신 강남 상급지 한 채, 세제 리스크는 제한적이고 가격 상승에 과실은 가져가는 구조. 그런데 만약 보유세가 강화되고 고가 1주택제에 대한 세제 부담이 늘어난다면 이 전략의 계산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보유세 강화 논의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심리를 누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연쇄 체결입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매물이 늘고 그 매물이 실제로 체결되고 낮아진 가격이 기준이 되어 그 아래로 이어질 때, 그때가 하락 구조입니다. 지금은 정책 의지는 강합니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연쇄 매도가 발생한 구조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보유세 강화, 곧 폭락. 이 공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전략이 완전한 안전지대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얼마 더 오를까 보다 보유세를 포함한 정책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가, 수억 낮춘 매물이 등장했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여기서 시장 심리가 흔들립니다. 이거 다시 2022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책은 의지입니다. 가격은 체결 데이터입니다. 헬리오시티 84제곱미터, 2월 12일 23억대 거래,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연속 체결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매물은 26억대부터입니다. 23억이 기준이 된 구조가 아닙니다. 과천 위버필드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24억대 매물은 있지만 5억 낮춘 금매가 줄줄이 체결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책이 심리를 누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가 연속 체결되며 그 가격이 시장 기준으로 굳어지고 다른 단지로 번져야 그게 진짜 하락장입니다. 지금은 의지는 강하지만 연쇄 체결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2022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 감소가 가격 하락으로 전이되고 그 저가가 시장 기준으로 굳어지고 중저가까지 확산된다면 그때는 어게인 2022입니다. 저희는 상급지 거래량, 저가 체결의 연속성, 전세 방향, 금리 움직임, 정책 이후 실제 체결 데이터, 이 5가지를 계속 데이터로 추적하겠습니다. 공포로 판단하지 않고 숫자로 판단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계속 함께 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데이터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